저는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은 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볼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Going down. I've been feeling like I'm going down. I don't know why, but I feel empty. Staring at you, but you're looking down. Yeah. Coming through. Send a text and we can rendezvous. Yeah, I love you, but you're probably new. I don't know why, but I feel empty. I feel empty. 민자 TV. 네, 직업의 세계 두 번째. 오늘 정말 제가 찾아뵙기 힘든 분, 그리고 만나기 힘든 분 모셨는데요. 네. 회계사이자 또 자산운용도 해주시는 제니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이 되게 많죠, 지금. 많죠. 네, 회계사님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흥회계법무법인의 파트너 회계사 제니퍼 유입니다. 네. 신우 회계법인이 얼마나 되셨어요? 스트라스필드에 있고요. 네. 지금 18년이 되었습니다. 18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연말에는 이전 계획이 좀 있으시죠? 네, 저희가 프로링크 파트너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리브랜딩을 하고 새로운 종합 컨설팅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어요. 회계 및 뭐 자산관리, 네. 전망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다 서포트를 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회사와 직무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리지만 회계사란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회계사가 되면 사실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분야를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호주에서는요? 호주에서는 우선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 회계사와 네. 그리고 기업에서 일을 하는 회계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음,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는 회계사들은 네. 주로 업무가 컴플라이언스라던가 네. 하는 ATO 국세청에다가 리포팅을 해야 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ATO. 그렇죠. 람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네. 그런 업무를 서포팅하는 일을 하고 네네. 그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가 주요 업무이고요. 네. 그리고 기업 회계에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일을 하죠. 네. 부키핑부터 이제 자산을 받아가지고 컨트롤링 하는 일까지.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회사의 profitability, 음. 그러니까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거죠. 회사의 수익을 만드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거죠. 네. 이제 회사 회계팀에서는. 네.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할 건데 뭐 HP라든지 또는 뭐 3컴 그리고 뭐 제약회사 중에서도 유명한 샤이어 같은 회사에서도 네. 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팁들은 좀 나중에 주시고요. 순서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호주에서 이제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업이나 그리고 뭐 어떠한 준비들을 거쳐야 되나요? 우선은 대학교에서 바첼러 디그리 학사 학위를 받고요. 네네. 회계학을 전공을 하는 거죠. 네.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마스터 오브 프로페셔널 어카운팅이라고 네. 석사 학위를 받고 회계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고요. 학사나 석사 둘 다 네. 졸업하고 나서 네. 회계사를 갖출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그 회계 협회들이 있어요. 네. 다양한 CA라든가 CPA라든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기본적인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되고요. 아, 네네. 테스트도 통과해야 되고 네. 그리고 work experience 경력도 이제 리퀘어먼트가 있어서 충족을 시키고 나면 공인 회계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오래전 얘기죠. 졸업한 거는 네.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네. 오래전 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업의 강도는 좀 어떻는가요? 쉬웠습니다. 아, 학업의 강도는 쉬웠어요. 농담이고요. 네. 뭐 그냥 저한테는 맞아서 네. 즐겁게 공부를 했어요. 그 CPA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게 이민자들이 와서 네. 학업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술 심사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공인 회계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인 회계사라고 할 수 있는 CPA가 되기 위한 과정들은 네.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나요? 제가 한 15년 전에 CPA가 되어서 15년이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가 몰랐는데 네. 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6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4과목이 이제 에틱이라던가 네.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팅 그리고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그리고 리더십 아. 이 4과목이 필수고요. 필수 4과목. 필수 4과목 네. 그리고 선택 2과목이 있는데 선택은 텍세이션 로라던가 아니면은 오딕 같은 컴플라이언스 그런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쪽으로 있어서 거기 중에서 본인이 가보자 하는 길로 선택을 해서 총 6과목을 이수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로는 최소 3년 동안의 멘토십 프로그램을 해야지만이 공연 회계사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6과목을 별도로 또 따로 이수를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3년의 멘토링 기간들이 필요한 걸로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3년의 멘토링 기간은 이거를 준비하면서 같이 해나가도 같이 되나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CPA라는 게 네. 이게 뭐 한번 땄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연장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또 들고 그리고 어떤 과정들이 또 필요한지. 우선은 CPD-R라고 해서 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최소 요구한 시간이 120시간이에요. 3년 동안 요구하는 시간이 120시간. 네. 1년으로 따지면 40시간인데 네. 사실 1년의 미니멈은 20시간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 해에 몰아서 해도 되죠. 네네. 근데 120시간의 그 트레이닝 시간을 채워야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3년마다 리뉴하는 건가요? 매년 리뉴는 해요. 네, 매년 근데 매년 리뉴를 하는데 네, 멤버십 피를 내고서는 유지를 하되 네. 3년에 한 번씩 이제 오딕 같이 감사를 하는군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하는군요. 네, 아, 그렇구나. 트레이닝 리커먼트를 다 했는지를 네. 봅니다. 그럼 멤버십 비용이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를 내야 되나요? 지금 현재 700불, 750불 그 정도 사이에 있고요. 네. 근데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어소시에이트 멤버라고 해서 네. 350불 정도를 내야 됩니다. 아, 공부를 하고 있으면 350불, 네. 하지 않으면 720불 네, 또. CPA 풀 리퀘어먼트를 되고 나면은 네. 이제 720불. 아까 전 얘기로 잠깐 돌아가가지고 네, CPA 과목들을 6개를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돈 내고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CPA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6과목 했다, 뭐 통과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한 과목에 한 1,300불 정도를 내는 네. 거고요. 네. 6과목을 해야 되니까 거의 8,000불 가까이. 8,000불 가까이, 네, 8,000불 네. 가까이에 CPA가 따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10년 이상 이제 회계사로서 일을 이렇게 해나가시는데요. 네. 그냥 짧게 회계사로서 기본적인 내가 10년 이상 일을 해보니까 어떤 자질들이 좀 필요하시던가요? 아, 네. 처음 초창기에는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숫자에 이제 밝아야 되고 그리고 디테일해야 되고 네. 꼼꼼해야 되고 네. 좀 자린고비 스타일로 네. 그런 것들이 회계사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딱 맞는 생각을 자질인 것 했었어요. 같아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정말 주니어 때의 일이었고 아, 이제 회계사로서 쭉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히 이제 세월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추진력과 네.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했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회사. 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내에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런칭을 해야 하는 아. 제약회사 다닐 때 아, 네. 해외에 지사를 이제 론칭하는 거를 네네. 하다 보니 팀을 꾸리고 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시간 내에 론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네. 그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 소통을 잘 하고 그리고 신뢰를 주고 네. 그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인터퍼스널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타일. 네. 예. 그래서 고객들이 저를 신뢰하고 저의 어드바이스에 귀를 기울여주고 네. 그리고 저의 직원들도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믿고 따라와 주려면 제가 먼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15년 이상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뢰가 갔어요. 감사합니다. 워낙 조근조근 말을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해 보면은 그때 이제 캐리어를 계속 쌓아가시는 과정 중에서 네. 뭐 국제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HP라든지 네. 샤이어 뭐 이런 그룹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민자로서 네. 그런 기업들의 어프로칭을 하고 싶다,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회계사로서 지금 이제 경험을 쌓은 회계사로서 뭘 준비해야 예, 팁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저의 첫 번째 직장은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었고 일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회사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호주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들을 네. 그래도 1년 반, 2년 동안에 걸쳐서 쭉 다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업으로 입사 준비를 해서 네.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호주에서는 경력을 굉장히 많이 보고 학력이나 아니면은 학업에서 이제 성과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를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한국은 강한데 그렇죠. 호주는 이직을 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고 네. 한 2년, 3년, 뭐 3년, 5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 내에서 성장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을 때 다른 회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평생 직장을 다녀야지 어떻게 옮겨가 이런 마인드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민자로서는 왠지 외국 기업에 다녀야 되고 그래 대기업에 가야지만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사원증, 네, 큰 회사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다니면 의기소침해지고 네. 아직 내가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조바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막 나는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면 난 실패한 인생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차분차분 준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팁을 드리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하이 디스팅션으로 올 그 과목을 하지 않을 거면 네, 어려운 얘기 하시는데 하이 디스팅션이라고 그러면은 A 플러스를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성적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실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을 때 저는 파트타임으로라도 인턴십으로라도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봤다. 이렇게 해서 입사를 하는 거고요. 그 한 스텝 한 스텝이 쌓여서 정말 좋은 회사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뭐 호주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캐리어는 스텝을 이렇게 쌓아서 그런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이게 제 다음 질문이랑도 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캐리어를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호주에 회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1, 2년차 잡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1, 2년차의 캐리어만 있으면 또 다른 영역들을 또 어플라이 해볼 수 있고 이 캐리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나갈 수 있는데 1, 2년차 캐리어를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렵다. 그걸 찾는 것이.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면 좋을까요? 졸업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 제가 이제 졸업생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저는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죠, 졸업생으로서. 수동적인 약간 입장에서. 그리고 저조차도 저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인터뷰를 하는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직장이 아직도 직업 학교인 줄 아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장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 주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뭐 선생님이 나를 인도해 주면은 내가 열심히 배워서 뭘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직장은 확실하게 프로페셔널한 곳이고 내가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장을 들어갈 때 인턴으로든 아니면 주니어 이제 어카운턴트로든 들어갈 때 자기의 마인드가 시니어가 날 가르쳐주면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시니어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이 회사에 무엇을 일조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영역을 다 해보겠다 라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접근해라 이거죠. 그렇죠. 인터뷰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본인이 뽑다 보니까 네. 이제 보이더라는 네. 거죠. 어차피 네. 주니어들은 할 줄 아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죠. 네. 가르쳐 줘서 하는 것도 회사에서는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네네. 가르쳐 주면 잘할게요가 아니라 네. 제가 작은 일이라도 회사에 굉장히 일조를 할 수 있는 일원이 되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은 아마 직업을 바로 구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 이 회계나 자산운용 같은 쪽은 어떤가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회계사는 바빴어요. 엄청 바빴죠. 네, 엄청 바빴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보조 혜택이 네. 개인 기업들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하면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조건이 되는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그럼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네. 이제 뭐 소득이라든지 네. 벌어들이는 인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거버먼트도 사실 계속적으로 룰을 변경해 왔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이제 공식화 뉴스가 나오고 나면 그걸 분석을 해서 조건이 되는 손님들과 안 되는 고객들을 분류를 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네. 또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나왔으니까 네네.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업무를 도와드리다 보니 네. 일이 많았죠.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이제 뭐 친구이자 또 배우는 스승이자 이런 관계들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볼 때마다 되게 놀라운 부분이 네. 계속적으로 뭔가를 성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엄청 하시죠. 네. 네. 학교를 졸업하고 네. CPA를 땄고 그다음에 MBA를 공부를 하고 MBA 하셨고 네. 네. 각종 이제 매니지먼트가 되면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다 했었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파이낸스 모기지 브로킹 네. 그런 것도 했었고 파이낸스도 모기지 브리핑도 하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자산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최근에 또 마스터 하나 따셨죠. 네,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 파이낸셜 플래닝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네. 사실 계속 커리어가 성장하면서 그때 다 필요한 공부였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냥 일을 할 때 점점 욕심이 났죠. 네. 그냥 일반 회계사로 자리 잡고 싶지 않았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 네.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회계사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서 네. 그리고 또 다른 비전을 볼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접근들을 이렇게 스텝을 잘 밟으면서 네. 진행을 해나가시는 회계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향후의 어떤 계획들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향후의 어떤 비즈니스 계획들에 대해 가지고 네.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쭉 오면서 네. 회계펀을 제가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아, 네네. 네, 그냥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매니지먼트 팀이 되어서 리드를 해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소소하게 시작을 네. 하게 되면서 네. 무언가 회사들이 이제 커나가는데 음. 제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회계와 관련된 어드바이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무적인 컨설팅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 그리고 자산 관리를 하는 거 그리고 이민을 오게 되면은 이민에 대한 어드바이스 그렇죠.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호주에 이민을 와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세틀링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프로링크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리브랜딩을 해서 네. 런칭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링크 파트너스는 단순하게 이제 회계에 대한 서포팅, 어드바이스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셋업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네. 그리고 또 연금 같은 것들도 네. 어떤 형식으로 관리해야지 좀 더 나은
프로핏을 만들 수 있을지 네. 이런 어드바이스를 전반적으로 다 드리고자 하는 맞습니다. 회사로서 셰스우드에 12월 달부터 이제 네. 오픈을 하시게 되시니까 만약에 좀 회계적인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시면 굉장히 꼼꼼하고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항상 만족도 있게 컨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집으로까지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oing down. I've been feeling like I'm going down. I don't know